자, 그러면 우리 실무자분들의 일상 업무에서 우리 거래증빙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증빙 크게 발행하는 매출증빙과 수취하는 매입증빙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증빙을 매출증빙과 매입증빙으로 구분하고 또 종류별로 즉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점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앞에 설명드린 대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매입증빙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이제 좀 더 매출증빙은 달리 매출증빙은 이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카드점표와 세금계산서 1번, 카드점표 현금영수 2번, 간이영수 3번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매출증빙은 간단하게 거래증빙 종류별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매입증빙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평소에 실무하시면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세 유형이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세 유형. 우리 거래 사업자의 가세 유형입니다. 사업자가 어떠한 사업자인지, 즉 일반 가세자인지, 그다음 두 번째 간이 가세자. 지금 간이 가세자가 이제 4,800 이하 간이 가세자, 4,800에서 8,000만 원 간이 가세자 두 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면세 사업자, 네 번째가 이제 비영리 단체죠. 우리 수익 사업에서 않는 비영리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취한 이러한 사업자들로부터 우리가 거래하는 사업자가 이러한 4개의 사업자가 되겠죠. 크게는 간이가세자가 이제 2개니까 총 5개의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부터 수취한 카드점표나 현금영수증을 확인하면 그 카드점표나 현금영수증에는 뭐가 있냐? 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가 이제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 등록 번호를 가지고 그 거래한 사업자의 가세 유형 5개 중에 하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업자 등록 번호를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확인하는 방법이 우리 국세청 홈택스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상단 메뉴에 조회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가 있고 그 조회 발급을 누르시면 이제 아래쪽에 이제 사업자 상태에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라는 그러한 메뉴 탭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상대방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위에 말씀드린 5가지가 구분됩니다. 조회한 사업자가 일반 가세자냐 또는 4,800 이하 간이 가세자냐 아니면 4,800에서 8,000인 간이 가세자냐 또는 면세 사업자냐 또는 비영리 단체냐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가세 유형을 우리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먼저 우리가 매입의 경우 매입 즉 정빙을 상대방으로 받은 거 있죠. 받은 정빙 중에서 카드점표나 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에 그 상대방의 사업자 번호를 확인해서 우리가 그 사업자가 상대방 사업자가 매입의 경우입니다. 매입은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의 가세 유형 파악이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어디서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그 상대방의 가세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나오죠? 이 홈택스 조회 발급에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가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업자 번호를 넣어서 조회하시면 이렇게 부가가치세 일반 가세자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예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세 유형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자 매입증빙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해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수취한 이런 정빙, 매입증빙은 이렇게 4가지로 이제 먼저 가세유형 파악하시고 이렇게 4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시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뭐 반드시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제안드리는 우리가 매입증빙을 평소에 관리하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리하시다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쉬워지고 눈에 들어온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우리 거래정비 관리를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매입정비 유형은 일단 먼저 가세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사업자에. 자, 그러고 나서 생계사 계산서로 이제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이영수증으로 구분합니다. 간이영수증 이제 1번, 2번, 그리고 이제 가세용 중에서 아까 파악하면서 그 일반 가세자 있죠? 아까 가세용을 파악했을 때 일반 가세자로 된 받은 카드 전표와 현금 영수증을 세 번째로 이제 같이 관리합니다. 일반 가세자. 그리고 또 플러스 지금 이제 법이 좀 바뀌어서 그런 거죠. 플러스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4,800만 원 초과의 간이 가세자 이상의 간이 가세자죠. 4,800만 원 이상 간이 가세자로부터 받은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같이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런 일반 가세자 이외이죠. 간이 가세자입니다. 근데 간이 가세자인데 어떤 거? 4,800만 원, 이 간이 가세자는 4,800만 원 미만. 그런 간이 가세자로부터 받은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 그리고 또는 면세 사업자로부터 받은 뭐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 그리고 비영리 단체로부터 받은 수취한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 이렇게 경우에는 네 번째로 이렇게 구분 관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 가세자로 받은 또는 4,800만 원 이상의 간이 가세자로부터 받은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세 번째죠. 세 번째인데 요거 중에서 교통비와 접대비와 승용차 중에서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중에서 마티즈 모닝 레이, 자, 경차를 제외한 그러한 승용차의 구입 유지 비용은 네 번째와 같이 관리합니다. 4번에서 관리를 합니다. 즉, 자,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매입정비는 첫 번째 가세 유형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금계산서나 정빙을 받은 그 사업자의 가세 유형, 즉 그 가세 유형이 자, 일반 가세자냐, 4,800 미만의 간이 가세자냐, 또는 4,800 이상의 간이 가세자냐, 또는 면세 사업자냐, 비영리 단체냐, 이렇게 5가지 가세 유형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자, 두 번째, 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같이 이렇게 관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이제 4개의 박스가 있다 생각하세요. 1번 박스, 2번 박스, 3번 박스, 4번 박스가 있다고 보시면 1번 박스에는 우리가 내입한 받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이제 보관 관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간이영수증이죠. 우리 요즘은 잘 간이영수증을 주고받지 않는데 하여튼 받은 간이영수 우리 톨비 같은 이런 영수증들을 두 번째 박스에다가 보관 관리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 아까 가세용 방안 중에서 일반 가세자한테 받은 카드 전표와 현금 영수증, 그리고 4,800 이상의 간이 가세자로부터 받은 카드 전표와 현금 영수증을 세 번째 보관한다고 관리 보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 일반 가세자 이외의 간이, 자, 4,800 미만의 간이 가세자, 4,800 미만의 간이 가세자에서 받은 카드 전표와 현금 영수증, 그리고 면세 사업자와 비영리 단체로부터 받은 카드 전표와 현금 영수증은 네 번째에다가 보관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가세자나 3번이죠. 일반 가세자로도 받은 카드 전표와 현금 영수증, 그리고 4,800 이상의 간이 가세자로부터 카드 전표와 현금 영수증이 3번이죠. 요거 중에 교통비, 저 택시비죠. 택시비 또는 접대비, 유용비입니다. 뭐 골프비, 노래방비, 그다음에 유용비 같은 경우, 스크린비, 요런 것들. 자, 택시비, 이런 유용비, 그리고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유류대죠. 유류대나 수리비 같은 경우, 이러한 것들은 3번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4번에다가
보관 관리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가 조금 이해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이 반드시 우리가 매입증빙은 가세용을 파악해가지고 요렇게 네 가지로 각각 별도로 구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우리 거래증빙의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